2026년 2분기 월가의 거물들은 어디에 돈을 넣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빌 에크먼의 퍼싱스퀘어, 데이비드 테퍼의 에팔루사,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그리고 캐시 우드의 ARK까지 총 6명의 최신 13F를 전분기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알파벳, 구글입니다. 6명 가운데 5명이 알파벳을 새로 샀거나 보유 주식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빌 에크먼은 알파벳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여러 투자자의 추가 매수가 겹쳤고 테퍼와 캐시 우드의 포트폴리오에는 스페이스X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과 일부 반도체 종목에서는 같은 거물 투자자들끼리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무엇을 샀는지를 넘어 서로 다른 투자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같은 판단을 했고 어디에서 정반대로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13F의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날짜는 8월 14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현재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6월 말 당시의 스냅샷입니다. 두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평가 금액보다 실제 보유 주식수가 전분기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평가액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3F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포지션이나 현금은 보이지 않고 일부 자산도 빠집니다. 옵션 역시 보통주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매수와 매도는 기본적으로 2026년 3월 31일과 6월 30일의 신고 주식수를 비교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 투자자의 움직임이 겹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DR 호튼, 버크셔와 드러켄밀러가 모두 신규 편입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버크셔가 신고한 DR 호튼은 약 3,500주 수준으로 매우 작은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강력한 베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합니다. 의미 있는 공통점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빌 에크먼은 우버 보유량을 약 14.6% 늘렸고 데이비드 테퍼 역시 약 21.5%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더 늘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입니다. 이번 13F에는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즈 코프 보통주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테퍼의 에펄루사는 22만 5천주, ARK는 약 447만 8천주를 신고했습니다. 특히 ARK의 신고 평가액은 약 7억 6,500만 달러, 전체 13F의 약 5%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 에크먼, 테퍼, 캐시 우드가 모두 보유 주식수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드러켄밀러는 메타 보통주가 아니라 콜옵션을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메타는 이번 분기 성장주 가운데 투자자들의 방향이 상당히 강하게 겹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1위는 알파벳입니다. 버크셔, 테퍼, 드러켄밀러, 소로스, 캐시 우드 6명 중 5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에크먼만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벳부터 보겠습니다. 버크셔는 이번 분기에 알파벳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구글 A와 구글 C 두 종류 주식을 합쳐보면 전분기 대비 보유량이 약 83% 증가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두 클래스를 합친 보유량은 약 1억 600만 주입니다. 테퍼도 구글 C 보유량을 늘렸고 드러켄밀러는 전분기에 없었던 구글 A 33만 6천 주를 새로 신고했습니다. 소로스 펀드 역시 구글 A를 약 57만 4천 주에서 59만 6천 주로 늘렸습니다. 캐시 우드의 ARK도 알파벳 매수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에크먼은 다릅니다. 1분기에 가지고 있던 구글 C와 구글 A를 2분기에는 모두 없앴습니다. 전량 매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3F는 에크먼이 왜 팔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팔았다, AI 경쟁 때문에 팔았다, 고평가라 팔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알파벳을 전량 정리하는 동시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를 늘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S&P 글로벌, 넷플릭스 등을 새롭게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알파벳 사례에서 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같은 기업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대규모 추가 매수와 신규 진입이 이어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한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된 13F만 놓고 보면 매수 쪽의 숫자가 5대1로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사람별로 보면 투자 스타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알파벳입니다. 보유량을 대폭 늘렸고 델타에어 라인과 레나도 확대했습니다. DR 호튼도 신규 편입했지만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캐피탈 원과 누코어를 크게 줄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추가 축소했습니다. 즉 이번 분기 버크셔는 기존 핵심 보유주를 유지하면서도 알파벳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금 배분을 크게 늘린 모습입니다.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에크먼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알파벳을 전량 정리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약 20%, 우버는 약 15%,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0% 늘렸습니다. 아마존은 약 25% 줄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13F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S&P 글로벌, 넷플릭스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즉 에크먼은 이번 분기에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편했습니다. 데이비드 테퍼, 에펄루사, 테퍼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메타, TSMC, 우버, 아마존, 알파벳을 모두 늘렸습니다. 동시에 보잉,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브로드콤, 코어이브, 스페이스X 같은 새로운 포지션도 추가했습니다. 반대로 알리바바, 미크론, 퀄컴 등은 크게 줄였습니다. 즉 테퍼는 기술주를 전부 사는 것이 아니라 AI 플랫폼 인프라 안에서도 종목을 강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드러켄밀러, 두케인. 드러켄밀러도 변화가 큽니다. 알파벳에 재진입했고 AMD와 DR-호튼, 델타 에어라인 등을 새로 편입했습니다. 아마존과 TSMC도 확대했습니다. 반면 브로드콤과 미크론은 이 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같은 AI와 반도체 테마 안에서도 종목 선택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러스 펀드 매니지먼트. 소로스 쪽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알파벳은 추가 매수했지만 아마존은 약 39% 줄였습니다. 동시에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새롭게 등장했고 엔터지와 디지털 리얼티 보유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즉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 관련 자산으로 관심이 확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 RK. ARK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이스X입니다. 약 447만 8천 주, 당시 신고 평가액 약 7억 6,500만 달러로 단숨에 큰 포지션으로 올라왔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엔비디아 등도 확대했습니다. 반면 AMD와 TSMC 같은 일부 반도체 포지션은 축소했습니다. 즉 캐시우드 역시 AI면 전부 매수가 아니라 플랫폼과 미래 성장 기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저는 더 재미있다고 봅니다. 유명 투자자가 샀다는 사실보다 같은 종목을 놓고 유명 투자자들의 판단이 이렇게 갈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존입니다. 테퍼는 약 16% 늘렸고 드러켄밀러도 아마존 노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ARK 역시 매수 쪽입니다. 반대로 에크먼은 약 25%, 소로스는 약 39% 줄였습니다. 같은 아마존을 놓고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강하게 나온 겁니다. TSMC도 갈렸습니다. 테퍼는 약 24%, 드러켄밀러는 약 19% 늘렸습니다. 소로스의 보통주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ARK는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특정 기업에 얼마를 베팅할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AMD는 더 극단적입니다. 드러켄밀러는 신규 진입한 반면 테퍼와 ARK는 줄였습니다. 결국 13F에서 중요한 건 유명 투자자가 샀다가 아닙니다. 여러 투자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판단이 갈리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종목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자금 흐름은 전체 월가가 아니라 이번에 살펴본 6개 운용사의 13F에서 나타난 공통 패턴입니다. 첫 번째, AI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강합니다. 알파벳에서는 5명이 매수 또는 확대했고 메타 역시 에크먼, 테퍼, ARK의 추가 매수가 겹쳤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강하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AI의 중심이 단순히 GPU 하나가 아니라 검색, 광고,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확장돼 있다는 것을 포트폴리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범위가 인프라와 전력 쪽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테퍼는 코어 이브를 새로 담았고 소로스는 디지털 리얼티와 전력 기업 노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ARK에서는 스페이스X와 엑스에너지 같은 새로운 포지션도 등장합니다. AI 플랫폼에서 시작된 관심이 데이터 센터, 전력, 첨단 인프라와 다른 미래 성장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반도체는 오히려 선별이 심해졌습니다. TSMC를 늘린 사람이 있는 반면 줄인 사람도 있고 AMD는 신규 진입과 대규모 축소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크론과 브로드콤 역시 투자자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3F를 AI 관련주는 다 좋게 본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AI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 수익을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이 시작됐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매수 추천 순위가 아니라 이번 13F에서 얼마나 흥미로운 신호가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정한 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6명 중 5명이 매수 또는 확대했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분기 가장 강한 공통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 에크먼, 테퍼, ARK가 동시에 보유량을 늘렸고 드러켄밀러는 콜옵션을 신고했습니다. 알파벳 다음으로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 테퍼와 ARK에서 동시에 새롭게 등장했고 특히 ARK에서는 신고 평가액이 약 7억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존 상장 빅테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규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번째는 우버. 에크먼과 테퍼가 동시에 기존 포지션을 더 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공통 매수 종목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테퍼, 드러켄밀러, ARK는 매수 쪽인데 에크먼과 소로스는 축소했습니다. 이번 분기 가장 강한 의견 충돌이 나타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결국 이번 13F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무엇을 샀느냐가 아닙니다. 서로 투자 철학도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같은 기업을 보고도 어디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13F를 가장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의 과거 스냅샷입니다. 현재는 포지션이 달라졌을 수 있고 13F만으로 각 투자자의 투자 이유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목 추천보다는 거물 투자자들의 자금 배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읽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